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3회 10번, 13번의 그 회계 방식의 유형과 특징.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실체와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계 장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회계사도 있고요. 자, 예산이 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일정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자, 우리 같은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세출, 나가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 미래에 대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반해서 자, 이걸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회계와는 좀 다른 개념이래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 자, 내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짜볼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가 우리가 지금 들어올 거고, 얼마만큼이 또 지출이 될 건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 자,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예산의 집행적인 자, 경제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과거가 될까요? 내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어. 그럼 내가 상품이 나갔고 대신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어. 이걸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회계와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면 먼저 뭐를 하겠어?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하겠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시간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뭐 결과를 여기다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 부기 회계와 곡식 부기 회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먼저 단식 부기 봅니다. 보통 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같이 단일한 항목의 증가,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의 영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그다음에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특징과 장점을 갖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반식 도기를 할 경우에는 뭐 현금이 얼마만큼이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빠져나갔는지 이걸 그냥 기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복식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자본 등을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변 쪽에는 뭐가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대변 쪽은 나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자산은요. 이 부채에다가 지금 자본을 합한. 자, 이게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는 결국 개인 또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에 이것은 상환할 채무입니다. 채무.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야, 빚. 자, 자본은요, 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왜 위에 있는 공식. 자산이 지금 부채에다가 자본, 이걸 합친 것이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린 게 뭐가 여기서 우리 자본, 이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채. 지금 내가 갚아야 될 거 다 갚고 나서 남은 순자산이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란 이 대변과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변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 및 자본이 증가한 부분 또는 수익이 발생한 부분들이 이쪽에 기록이 되겠고요. 자, 결국 들어온 거, 이거 돈을 내가 대출을 받았건 어떻게든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거, 이건 대변에다 이렇게 하고요. 기록하고. 자, 그리고 대체로 장부 어느 쪽에? 오른쪽에다가 이걸 합니다. 자, 차변은요. 자, 여기 자산의 증가 부분이나요. 부채, 그 자본의 감소, 그 비용의 발생 등을 장부의 왼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자산의 감소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보시면 그 부채 및 자본 증가,
그리고 수익 발생 등은 어떻게 된대요? 다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차변의 부분에 자산의 증가는 이해되는데 역으로 해가지고요. 자, 이 부채 및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빚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 것. 자, 이런 것들 어디다 적는데요? 자, 이거 차변 부분에 적는다고 했어요. 이거 많이 헷갈릴 부분이야, 지금. 이 부분, 이거를 거꾸로 잘 기억을 하놓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가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중성을 띠게 된대요. 자, 예를 들었네요. 어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1억 원을 갚을 경우, 갚았어.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이 지금 1억 원이 나갔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자산 부분에, 대변 부분에는 뭘 쓰면 되는 거야? 그만큼의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를 쓰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또 뭐가 돼요? 차변 부분에서는, 자, 뭐가? 그만큼의 부채는 줄어들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간 부분이 뭐로 나간 거야? 부채 감소로 나간 거야. 은행에 대갚았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던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은행에 빌렸던 돈을 거기다 다시 갖다 줬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대변 부분에서는 결국 자산이 감소한 것이 되는데, 자, 그것을 그래서 이거 화살표를 역으로 해놨어요, 지금. 그럼 반대로 여기다 차변에는 뭘 써야 되는 거냐? 어느 파트가 되는 거냐? 바로 여기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대출금이니까 부채가 됐었죠. 이 부채가 결국 감소가 되는 거니까 같이 차변 대변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복식 부기는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의 반영에 기록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 복식 부기라고 합니다. 이 복식 부기 방식은 지금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복식 부기의 경우는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 부분에 돈이 잘못 계산이 됐거나 어디 분명히 횡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누락이 됐단 말이야. 자,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자, 이 거래 체결을 기준으로 할 거냐, 상품의 인수 및 인계로 기준을 잡을 거냐, 또는 그 대가인 현금의 교환과 같은 경제 행위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 기록되는 자,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보고되는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거래를 체결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자, 열흘 있다가 결국 상품을 내가 주기로 했어.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어. 근데 대금은 또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서 또 열흘 있다가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네요. 자, 그럼 이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수입을 잡아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죠. 계약 체결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다시 열흘이 지난 상품의 인수인계를 할 때와 다시 또 거기서 열흘 지난 여기 대가 현금을 대금을 지급하는 이걸로 기준을 잡을 때 열흘 내지 20일이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이 재무 성과가 달라지는데 이거 회사의 어떤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의 어떤 이런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준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하고, 자, 이거 필요 없어. 거래 계약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언제 상품을 인수인계하는 게 다 필요 없어. 결국 현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이걸 기준점을 잡는 게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의 유입이 수입이나 수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금의 유출, 현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지출 내지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금으로 지금 회수되지 않은 동안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보다 이것은 지금 똑같이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결국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현금주의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따라서 현금의 수입안이 되지 않는 수익 내지 비용 및 자산과 부채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는 모두 감가상각비도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걸 구입하거나 기계 같은 걸 구입을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제 그것을 이게 돈으로 환산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현금의 경우는 어떻게 현금주의에서는 감가상각비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자, 현금주의는 단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이 됩니다. 왜? 지금 단식 부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고 딱 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단식 부기에서 주로 채택을 하게 되고요. 이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며 현금의 유입과 지출에 대한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네요. 현금의 유출입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기간 손익의 어떤 여기 따른 어떤 조작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어떻게 미리 돈을 안 받고 있다면 나중에 조금 딜레이 시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현금의 입출 시기를 조작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기업이 유리하게 나타낼 여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단점, 미래의 현금 흐름에 잠재력 있는 미해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 등의 자산 부채와 같이 현금의 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손해 내지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미해서한 채권이 있어. 또는 미지급한 채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미해서한 채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이런 거는 여기 반영될 수가 없죠. 그리고 미지급하지 않은 채무, 빚이 있다면 이것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아직 채무, 갚을 돈을 안 갚은 거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회계 장부 자체를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게 지금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생주의로 가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변동시킨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정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발생주의는요, 통상 우리가 복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발생주의 방식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게 되면 현금 거래 이외에도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로 인식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현금 거래라는 게 있대요. 자, 예를 들어 그 밑에 갑니다. 수익은 수익이 창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비용은 비용이 유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했는데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미수 수익, 아직까지 받지 못한 수익금 또는 내가 지금 지급해야 될 거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또는 선급 비용이라는 것은 미리 내가 지금 먼저 이것을 지급한 비용. 자, 선수 수익은 어떻게요? 내가 수익금을 미리 받았다 등의 거래 항목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의 유출임이 없는 회계 사건으로는 어떤 것들 바로 이거네요. 이게 비현금 거래가 되겠죠? 감가상각. 아까 이거 기록 못한다고 그래서 단식부기 쪽에서는 현금 여기에서는 주의에서는 또 대손상각이나 평가 손익 등이 바로 있는데 이 또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 변동을 인식해서 회계 정보 처리를 합니다. 이 발생주의는요. 자, 수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장부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네요. 자, 아까 현금주의의 단점이었었죠? 자, 이것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도 단점은 있네요. 발생 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 또는 추정 같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 회계 정보의 객관성 정도가 또는 이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얼마가 지금 수익금이 잡힐 거야 예측을 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 있고요. 또 정보 생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 우리가 정보를 다시 어떻게 이걸 수입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